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년 나와. 쉽기가 엄청 쉬워. 근데 이해를 또 못하면 어렵다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다가는 349페이지 별표 5개. 우리는 맨 밥만 먹으면, 미안스럽게도 맨 밥만 먹으면 매매만 배워. 그래서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뭐라고 약정을 해? 대금 지급 약정. 매수인은 을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대금 1억 주겠다. 그래서 대금 지급 약정을 하지. 매매가 이루어지면 다 같이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그러니까 얼마 주기로 했냐면 1억 주기로 했어. 근데 이제 매도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을아, 네가 1억에 사고 팔기로 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계약금, 잔금 언제 준다, 중도금 언제 준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쓸 거 아니야. 어? 수인이 매수인, 매매 계약서 써본 적 없지, 한 번도. 동생은 매매 계약서 쓴 적 있어? 토지? 그래서 쓴 적이 있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일단 계약서는 매매 계약 체결도 안 하고 쓰지는 않잖아. 일단 사고 팔겠다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쓴다고. 그러지? 이렇게 사고 팔기로 하자. 그러면 계약서 써라 오라고 한다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3항에다가 매매대금 1억은 을이 병에게 준다 이렇게 단서 달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계약서 내용을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 이 계약서 내용을 뭐라고 한다? 한 장 넘겨. 이 계약서 내용을, 자, 여러분들 351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양가로 2번에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취득케 한, 네모쳐 제3자 약관 이렇게. 그러니까 책이 엄청 어려워. 읽어보면. 다시 한다. 매매가 성립이 되었어 안 되었어? 됐지. 그럼 이 매매는 성립이 되면 유효 아니면 뭘로 나눠지겠어? 무효로 나눠지는 거는 이미 공부해왔잖아. 그리고 계약서에 1억을 병에게 준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쓰면 이 병에게 준다. 요 내용을 제3자 약관이라고 한다. 을이 대금 지급 약정을 했어. 최근에 3월달에 꿈을 갖고 오신 분들은 그냥 듣고 계시면 돼. 그냥 우리는 상식 배우는 거예요. 민법이 상식 배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억은 병에게 준다. 그랬더니 등장인물이 이제 몇 사람이요? 계약을 보니까 3사람이잖아. 갑, 을, 병 이렇게. 그래서 매매계약은 누가 청승 떨어서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알 필요 없고 요것만 놓고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대금 1억을 병에게 주어라 라고 요구했지? 요구한 사람을 요약자. 그리고 알았다 받아들인 사람을 낙약자. 그리고 병은 돈만 받아가지 이 사람을 빼면 이렇게 하나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을이 원래는 병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을에게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 사람은 수익만 누린다고 해서 수익자라고 그래. 이 사람을 누구라고? 수익자. 다 같이 요낙수. 그러면 이때 갑과 병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 텐데 이 법률 관계는 우리는 계가 관계라고 하고 이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보상 관계라고 한다 이거야. 보상 관계. 여러분 책에 자 350페이지에 얼른 봐. 350페이지 위에서 2번에 출현의 원인 관계라고 해서 양가로 1번 무슨 관계? 양가로 2번. 아니 그냥 읽어보고 말아버려. 다시 한번 보상 관계, 대가 관계. 다시 한번 시작.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이게 뭔 얘기냐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갑의 요구대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주면서 그냥 맨입으로 주어 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갑으로부터 대가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대가관계라고 하면 안 돼. 을이 대금을 병에게 주는 대신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돈을 주는 대신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관계. 이 매매관계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임대차로 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은 네가 병에게 주어라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을 일으켜주면서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주잖아. 그래서 보상을 얻기 때문에 여기를 보상관계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야. 보험계약, 보험회사야 내가 보험금 줄 테니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병에게 주어라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보험회사는 나로부터 보험자, 계속 보험금,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받으면서 보험금을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계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보상관계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야. 단독행위도 법률행위고 계약도 법률행위고 하도 많으니까 대표로 법률행위라고 쓴 것처럼 이 계약도 하도 많으니까 여기를 보상관계라고 했던 것이고 우리는 주로 매매만 배우니까는 나는 매매를 중심으로 썼던 것이야. 다시 매매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돼. 이제 집에 가다가 아따 이씨 어떤 것이 보상관계인지 대가관계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매수인이 돈을 병에게 주면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서 보상을 받으니 이것을 보상관계라고 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설득됐나? 그러면 여기서 을이 병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갑이 토지를 넘겨주기 때문에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쌍무계약이니까 여기서 봐. 병이 돈 줘 한다고? 근데 갑이 토지 안 줬어. 그럼 맨입으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빈손으로 요구하면 을은 덜컥 줘야 돼. 상대방 채무 이행할 때까지 못 주겠다 해야 돼. 병이 만약에 돈 내놓으시오 그러면 을은 갑이 토지 줄 때까지 너에게도 돈 못 주겠다 거절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갖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매매계약이 무효였어. 무효. 그럼 병이 돈 주시오 그러면 주어야 돼 주지 말아야 돼. 하나만 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 매매관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매매계약서 속에 들어가는 잔금 언제 준다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매매가 무효가 된다면 잔금 언제 준다 그것도 효력이 없는 것처럼 대금 1억을 병에게 준다 이것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매매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했다. 근데 이제 어렵지. 매매가 무효이면 돈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요것도 무효가 되잖아. 계약의 내용도. 다시 매매가 무효이면 계약 내용도 무효이다. 그렇게 해결하면 돼. 나중에 취소 사유가 생겼어. 매매를 취소하면 이것도 취소가 돼버리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 약관이 들어가 있는 매매를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것을 계약의 내용 이렇게 얘기해. 다시 한번 매매를. 자, 매매계약 했고 돈은 병에게 준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 제3자 약관이요 매매요. 응? 따라서 계약. 계약의 내용. 여러분들 구별해야 돼. 계약과 계약의 내용은 달라. 그래서 여기를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썼지? 이게 매매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그리고 이것은 계약의 내용. 그러면 이제 어디 이런 게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을 준다 해서 잔금은 5월 20일 날 갑에게 준다 했어. 그럼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요. 자기들끼리 자기를 위한 계약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붙이면 안 돼. 자, 결론은 이제 병은 이 매매계약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줄 수 없지. 이미 매매는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서 다 당사자. 안 따라하세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성립 요건은 이렇게 갑과 을에 의해서 다 좌우돼. 효력 요건도 갑과 매매계약의 유효 무효는 어떻게 병이 좌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병은 매매계약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매매가 지금 두 사람이 체결했는데 돈만 병에게 주라고 했는데 왜 병이 간섭을 안 되잖아. 설득돼? 그러니까 병은 오로지 돈만 받아가겠다 할 수밖에 없어. 그것도 매매가 유효임을 전제로 해서. 설득돼? 진짜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글씨를 읽어보면 다 같이 보상관계, 대가관계.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봐. 대가관계가 없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하고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이제 거기다 몇 줄 것이요.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 1억을 병에게 주기로 했어. 근데 우리 대금 1억은 병에게 주기로 한다 그랬더니 우리 깜짝 놀라면서 큰 돈을 그렇게 그 여자한테 주려고 그래? 우리 형님, 무슨 그렇게 큰 1억을 그 여자한테 노래방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려고 나 같이 가봤다 노래방. 이렇게 네 형수 작은 형수야 이 자식아. 무슨 형수? 네 알아? 그거? 수인이? 텔레비 보면 나왔잖아 이제. 왜 또 당신 거기 있어? 이렇게 자리 뺏겼네. 그러니까 이 갑과 병 사이의 관계가 보통 관계예요. 좀 껄쩍지근한 관계예요. 불륜 관계잖아 지금. 그럼 불륜 관계이면 여기가 반사회적 행위 관계지? 그럼 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는 이제 돈을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런 관계요. 못 줘 그랬더니 네가 이 자식아 내가 토지 주면 되지. 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지? 네가 왜 그거 갖고 끼어들어? 너 새로운 학원에서 안 배웠지? 벌써 알아. 중개사 자격증 취득했어도 급수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 유효 무효를 여기에 끼어들면 돼, 안 돼? 그냥 갑과 병의 관계는 이제 외운다. 요수 관계는 요낙 관계와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도 안 준다. 여기가 반사회적 행위고가 아니고 따지지 말아라. 여기는 상관없어. 여기만 유효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갑이 이 새끼야 토지 주면 네가 원래 나에게 돈 주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나에게 줄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요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떤 영향도 안 준다 하시면 돼. 아셨나? 다시 한번 요수 관계는 그걸 대가 관계라고도 해. 그러니까 표현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용어가 조금 계약법에 들어오니까는 이런 게 어쩔 때는 채무자,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법률 관계가 복잡하니까 용어를 각각에 맞게 명칭을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명칭을 붙여놨으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성민정이도 만나고 석혜리도 만나고 수인이도 만나고 엄청 많잖아. 그래서 민법은 이름이 좀 많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해만 해놓자 이게. 그리고 오로지 매매 하나 배워. 매매 하나. 그러면서 거기에 생기는 법률 문제를 배운다는 거예요. 갑이 매매 토지 넘겨주면서 돈은 병에게 주라고 그랬어. 병이 작은 영수다. 주어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니까. 그거 뭐 따지지 말고 토지만 넘겨주면 이렇게 주면 돼. 설득됐나? 자, 그러면 병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요낙이겠어 수겠어? 수요. 이제 수가 이게 왜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느닷없이 등장하니까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오로지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돈 받아가겠다. 이 사람은 돈 받아가겠다 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 이렇게. 그거 하나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51페이지에 제3자의 지위 나오지? 그래서 거기다가 4번의 양가를 제3자의 지위에다가 메모해버려. 제3자의 지위. 제3자는 하나만 써. 여기다가 제3자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써버려. 메모. 제3자의 지위에다가 제3자는 이 사람은 이걸 제3자라고도 그래. 이 사람을 또 뭐라고도 한다? 그 갑을 법전에서는 채권자 그리고 낙약자를 채무자 그리고 이렇게 제3자라고 그래. 다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그 강의할 때는 요낙수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판례에서는 요낙수. 용어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강의할 때는 뭐라고? 요낙수. 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러니까 수익자나 제3자나 같아.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쓰여 있어, 책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이 체결돼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매대금 1억을 병의해 주기로 한다. 계약서 쓰면 병은 을에게 돈 받을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가? 그건 아니고 이 병은 을에게 내가 돈 받아가겠다라고 얘기해야 권리가 생겨.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해야 권리가 생긴다고. 그런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병이 을에게 돈 받아가겠다. 그걸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도 수익의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 내가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면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 수익의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자격 그것을 형성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써. 다시 한번 형성권. 그럼 이 형성권은 법률에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냐면 10년이야 10년.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 병은 을에게 내가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간? 형성권을 갖고 있어 10년간. 몇 년? 10년. 그러면 이 을은 병이 돈 받아가겠다는 얘기를 10년간 갖고 있은 게 젠장 수익의 의사표시 할지 안 할지 10년 기다려봐야 알잖아.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일방의 형성권이 주어지면 타방은 형성권 행사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는 독촉할 수 있는 최고를 해 이렇게. 야, 너 돈 받아가겠다는 얘기 할 것이 안 할 것이야. 빨리 답 좀 나오라고 최고를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형성권자가 최고를 받은 형성권자가 침묵을 지키면 따라서 진도 나간다 안 나간다. 침묵을 지키면 여기서 끝내겠다 그런 의미를 갖는 효력으로 생겨버려 법률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했을 때 수익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의 의사표시 한 것으로 봐 거절한 것으로 봐 진도 안 나가는 것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 거기 하나 조문 보자. 자, 한 장 넘겨서 353페이지에 353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조문 두 번째 조문 나오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무슨권? 최고권 한번 읽어본다. 전조의 경우에 시작.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동그라미 쳐 거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 거절한 것으로 봐 거절한 것으로. 그래서 진도 안 나가겠다 그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 하기 전에는 요 낙은 요 계약의 내용을 바꿔버릴 수 있어. 갑이 을에게 야, 그 돈 병에게 줄 필요 없다. 다시 나에게 다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됐나? 할 수 있지.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 해버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는 이 사람의 기대권도 묵살시켜서는 안 되므로 그때는 계약의 내용 요 사망을 바꾸면 안 돼.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 해버리면 이미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의 내용 요것을 이 사망을 바꿔 못 바꿔? 못 바꾸다 보니까 갑과 을은 이 매매를 합의로 깨서는 안 돼. 그래서 다른 합의 해지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다시 한다.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시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제3자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내가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 그 권리의 성질이 형성권 갖고 있다 그 말이야. 자, 이어본다.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그 형성권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형성권. 수익의 의사표시를 흘리기 전에는. 동의해? 그리고 형성권은 몇 년? 10년.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독촉을 해보게 된다 아시면 돼. 그럼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나서는 돈 주시오는 청구권이 생겨.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나서는 무슨 권리? 청구권. 그런데 수익의 의사표시 청구권이 생겼으니 그 후에는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합의 해지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합의한 후에는.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 했어. 여기서 중요한 거 둘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수익의 의사표시 했는데 을이 이렇게 돈을 안 주면 갑은 그걸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겠어 없겠어? 이건 있어. 얼마든지 그런 권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아따 또 이러면 합의 해지하고 또 해지하고 또 눈이 확 돌아가지. 다시 갑이 제한능력자야. 제한능력자가 매매계약을 했다고. 수익의 의사표시 했어.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나서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겠어 없겠어? 다 권리는 그대로 갖고 있고 합의 해제는 그 후에 문제 아니야. 그래서 합의 해제만 안 된다는 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후에는 계약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으니 두 사람이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지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또는 제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걸 이유로 취소 해제할 수는 다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자 352페이지에 하나만 밑줄 긋자. 352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봐.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에 밑줄 그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 밑줄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 요 말은 언제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다 그런 뜻이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아셨나? 그리고는 밑에다 합의 해제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했나? 합의 해제해 못해? 못한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와 35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도 동의 없이 계약을 동그라미 쳐. 해제 동그라미 쳐. 해제. 진짜 그것만 차이만 아시면 돼.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했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고 얼마든지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도 있고 다만 합의 해지할 수는 없다. 왜?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 후발적 사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 자, 이거 본다. 제3자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면 청구권이 생겼고 돈 주시오 했더니 안 줘. 그럼 안 주면 갑이 이렇게 계약을 해지했어. 그때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거야. 손. 다 형청손만 있고 이 손이 먹었어. 손해배상 청구권 있어. 지금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 했는데 돈 안 주면 계약을 이렇게 해지하고 해지해 깼어. 그러나 이렇게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 생겼잖아. 채무불이행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 급부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돈 안 주면 돈을 못 받았잖아. 그럼 돈을 못 받았으니 못 받은 것을 이유로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 이렇게. 자, 그것이 낙약자의 지위. 한 장 넘겨. 낙약자는 제3자의 지위.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자, 동그라미 3번 봐. 352페이지에 위에서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낙약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손 동그라미 쳐. 손 동그라미.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끝났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과 후를 따져서 후에는 권리가 생겼어. 그럼 못 받고 이제는. 근데 권리가 생겼는데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을이 돈을 이렇게 주었어. 대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토지를 안 주어서 을이 계약을 해지한 거야. 을이 돈을 미리 주었는데 갑이 토지를 안 주어서 을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거 부당이득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사람은 수익자는 다 같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 의무는 없으므로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그 후에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도 을은 파기된 계약금 또는 등등을 갑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도 병에게 내놓으셔는 못해. 자, 여러분들 제3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래서 다 같이 제3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외우면 돼. 외운다. 요낙은 있고 요수 없고 제3자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하면 문제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낙 관계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요수 관계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 없다. 제3자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간단하게 문제 다 풀려버려. 이해해 놓으면. 어째 이해했어요? 박수 한번 쳐봐요. 이렇게. 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합시다.